자, 나이가 들면 얼굴에 이렇게 불독살, 심술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요. 보통 한 40대 들면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한 50대 되면 좀 더 이제 분명해 보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팔자주름이나 만큼이나 이 부분이 조금 볼록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본인이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네라고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불독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 그 원인을 알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치료를 하면 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얼굴이 처지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크게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옆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얼굴 뼈에서부터 이제 굵은 인대도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제 수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수술하기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거 말고 그 지방층에 레티나 큐티스라고 하는 실 같은 어떤 인대 조직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처지게 되죠. 자, 그러면 얼굴이 전반적으로 밑으로 이렇게 쭉 처지게 되고요. 인대가 처지다 보니까 얼굴이 쭉 처지면서 특히 심술보 쪽, 이쪽이 이제 도드라지게 된 겁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인대가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고 그 중력 방향으로 처져서 생기는 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얼굴의 지방 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옆에 한번 세부학 사진을 보시면 얼굴에는 여러 가지 지방들이 들어있는 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바뀌게 되죠. 자, 복잡한 거 생략하고 나이가 들면 오히려 볼 쪽에 있는 지방은 좀 없어져서 볼이 꺼져 보이게 되고 밑에 우리 심술보라고 하는 부분에는 지방이 좀 더 축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인대가 약해서 밑으로 처지는데 해당 부분에 지방은 또 많아지니까 더 두드러져 보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피부층 자체의 어떤 탄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두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가장 바깥에 있는 이 피부 자체가 좀 탄탄하면 좀 그런 현상이 덜 일어나게 되는데 피부마저도 나이가 들면 우리가 이게 좀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럼으로써 그 처짐을 좀 막아주는 게 떨어지게 되고요. 네 번째는 사실 이건 우리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람 얼굴 두개골 위에 이렇게 살이 붙어 있는 건데 이 두개골 자체가 나이가 들면 조금 뼈가 흡수돼요. 그래서 얼굴이 좀 이렇게 작아지면서 좀 흡수도 되고 이쪽 부분이 약간 후퇴를 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얼굴 모양이 변하면서 불독살이 좀 생기게 되는 것도 있고요. 자, 다섯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입술 끝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여러 가지 가닥 근육들은 위로 얼굴을 올리는 근육인데 이런 근육들이 시간이 지나면 좀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밑으로 좀 축 처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불독살이 조금 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심술보 어떻게 우리가 치료하면 될까요? 자, 첫 번째 아까 제가 인대 조직이 약해진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께서 얼굴 운동을 하거나 식이요법을 한다고 해서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해당 부분 약한 인대, 그 인대는 콜라겐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인대 조직을 좀 강화하는 방식으로 치료하면 됩니다. 이 인대 부분은 저희가 자극할 수 있는 게 하이프, 대표적인 게 울세라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티탄 리프팅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그물처럼 돼 있는 그 인대 조직에 저희가 열적 자극을 주고 그 열적 자극에 의해서 인대 속에 있는 콜라겐이 새롭게 형성되거든. 그럼으로써 처져 있던 게 위로 쭉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얼굴이 조금씩 올라가게 됨으로써 심술보, 팔자주름도 약간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자, 치료 전, 치료 후 인대 조직을 제가 집중적으로 치료했는데 역시 얼굴이 조금 올라오면서 심술보가 좋아진 걸 볼 수 있죠. 자, 다만 여러분도 아주 드라마틱한 결과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안면 거상 정도로 해야지만 정말 쫙 올라가는 거고 또 우리가 실을 이용해서 당길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침습적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안 하는 추세 같아요. 그래서 울세라, 티타늄 을 통해서 이런 레티나 큐티스를 자극해서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 부분에 이제 지방이 축적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당연히 그 해당 부분에 있는 지방을 줄이면 되겠습니다. 운동을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서 빼지는 지방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뭔가를 치료를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부위올렛 같이 주사를 놓으면 지방 세포 자체를 녹이는 주사가 있는데 보통 이중턱에 많이 하죠. 이쪽에도 해볼 수는 있는데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옆에 해부학 사진을 보시면 턱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오는 신경이 있는데 신경을 싸고 있는 게 지방 조직이죠. 쪽 부분에 지방 세포를 녹이려고 부위올렛을 놓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신경 자체도 손상을 줄 수 있어서 얼굴이 좀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울세라 같은 거 잘못한 곳에 막 집중적으로 맞으면 볼거짐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역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중턱 부위는 울세라를 계속 중첩해서 쏴서 지방을 없애기도 하는데 이쪽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울세라 프로토콜 한번 그림 보시면 자, 보이시죠? 심술보 있는 부위는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울세라는 4.5mm, 3mm 깊이의 무작위로 10점을 만드는 건데 정말 운이 안 좋아서 그 10점이 신경부에 딱 맞게 되면 신경이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울세라는 이용해서 지방을 녹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했듯이 관자 부위랑 볼 쪽에 있는 처짐을 전체적으로 지지인대 쪽을 자극해서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심술보를 개선할 수는 있지만 여기 있는 지방 자체를 어떻게 파괴하기 위해서 울세라 쓰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그네스라고 하는 바늘 고주파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아그네스는 바늘 하나짜리 또는 3개짜리를 쓸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고주파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주파는 예를 들면 써마지도 대표적인 거죠. 써마지를 계속하면 지방으로 녹일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듭니다. 이 접촉하는 면적이 넓으면 에너지가 분산이 되죠.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버추얼 F 바늘이 36개, 25개짜리가 있는데 이건 역시 기계가 보내는 고주파를 여러 개로 이제 분산을 시키죠. 그래서 각각의 바늘은 고주파가 되게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부드럽게 들어가면 무언가를 파괴하기보다는 콜라겐을 부드럽게 재생해서 콜라겐을 늘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파괴할 때는 바늘 수를 줄여야 됩니다. 바늘 1개 또는 바늘 3개. 그러면 기계가 보내는 모든 에너지가 1개 또는 3개로 집중되게 되죠. 그럼 바늘 끝은 아주 파워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바늘을 찔러서 고주파를 쏘게 되면 실제 아그네스로 제가 많이 시술을 하는데요.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지직 소리가 들릴 정도고 바늘을 딱 빼면 기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선생님, 4mm 깊이 바늘을 잘 찌르면 자칫하면 여기 신경학과 위험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자, 옆에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옆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볼을 꼬집듯이 핀치요법으로 딱 잡게 되면 지방은 쑥 당겨지고 그 밑에 있는 신경과 혈관은 딸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꼬집은 형태, 핀치 형태로 해서 바늘을 찌르면 밑에 신경은 보호할 수 있고 지방만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한번 보셔야죠. 되게 재밌는 논문이었어요. 남자분 턱 쪽에 큰 지방종이 생겼어요. 지방 덩어리죠. 이 부분을 아그네스를 이용해서 치료한 건데요. 아그네스 아까 말씀드렸죠. 바늘을 찔러서 고주파를 줘서 지방을 녹이는 거잖아요. 3번 정도 했더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 이 부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그 다음 논문은 뭐 지방 덩어리가 여기도 생길 수 있잖아요. 이중턱. 아그네스를 시술했더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방이 녹아서 이중턱이 상당히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술은 1회 내지 2회 정도면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요. 제가 지난주에 한 번 했는데 보통 2회 정도로 계획했는데 한 번 했는데 60% 정도 좋아진 걸 볼 수 있고요. 환자분들이 이걸로 끝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2달 있다가 한 번 더 지켜보고 그때 봐서 판단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즉 생각만큼 한두 번에 많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피부 자체가 좀 탄탄해지고 쫀쫀해지면 그거 자체로도 약간 개선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자, 치료 전, 치료 보시면 사실 이분은 저한테 심술보 치료를 받으신 게 아니라 얼굴에 기미 잡티 때문에 저한테 레이저 치료를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요즘 기미 치료는 단순히 가장 바깥층에 있는 표피 쪽에 색소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표피 밑에 있는 진피층의 콜라겐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즉 진피 쪽에 새로운 콜라겐이 늘어나서 진피 환경이 좋아지면 표피 쪽으로 색을 만들도록 하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진피를 같이 좋게 만드는 치료를 하는데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피부 결이 좋아지셨죠. 제가 리프팅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부 자체가 탄탄해지니까 옆에 이런 심술보가 조금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피부 자체를 탄탄하게 하는 데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피코 레이저의 MLA 방식으로 진피를 자극할 수도 있고요. 또 버추얼 F와 같은 바늘 고주파를 써서 아까 말씀드렸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바늘 수를 늘리면 부드럽게 고주파가 들어가기 때문에 콜라겐을 오히려 늘려줍니다.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써마지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진피층의 콜라겐을 늘려주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역시 어느 정도 심술보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아까 뼈 부분은 사실 저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히 치료법이 없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좀 나이가 드시면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을 잘 드시거나 뭐 그 정도로 말할 수밖에 없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근육이 약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이쪽 근육을 강화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얼굴 요가하고 운동하는 것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집에서 해볼 수 있으면 해보시는데 지속 가능성 하루 이틀 3일 계속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운동을 하는 장비가 나왔습니다. 그런 장비를 통해서 패드를 붙이고 그 패드가 근육을 진동을 시키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축을 함으로써 마치 운동과 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서 긴장도 떨어졌던 근육이 탄탄해짐으로써 얼굴이 약간 올라감으로써 심술보가 좀 개선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것은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앞으로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이 부분은 조금씩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한 번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집 근처에 있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보시면 환자분은 지금 일단은 여기 지방 쪽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먼저 아그네스를 통해서 좀 지방을 제거해 보시죠라고 해볼 수도 있고 지방 축적이 적다면 뭐 울사를 해볼 수도 있고 그 각각의 상태에 따라서 선생님께서 한 가지로만 할 수도 있고 한 가지 끝나고 그 다음 이어서 한 거나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방법을 잘 조합해 주실 겁니다.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면 조금 더 젊고 건강한 모습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프스 유동기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